지금부터 원격 수업을 위한 인프라 관리 측면에 네트워크랑 서버 관련해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최대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근데 지금 뭐 하세요, 선생님 다들? 퇴근하셔야죠. 4시 반 넘었다 아닌가요? 네. 저는 어차피 파견교사라서 6시까지, 6시가 퇴근이지만, 퇴근 시간을 넘어서 진짜 학교에 알고 계셔야 될 텐데요. 그렇죠. 퇴근 시간을 넘어서 지금 조금 늦게 나가면 분명히 교통체증이 기다리고 있으실 텐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교통체증과 비슷한지는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최대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대구미래교육연구원이라는 곳에 파견 교사로 있습니다. 제가 이 파견 오기 전에 그 전에 학교에서 지금 이제 제 같이 이 줌 회의방에 들어와 있습니다. 같이 근무했던 선생님도 저랑 같은 곳에 근무했던 선생님도 계시지만 파견 오기 전에 제가 디지털 교과서를 연구학교 그쪽에서 제가 담당자를 하면서 이 네트워크랑 서버에 대해서 알게 되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알면 알수록 전문가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냥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업체나 뭐 전산신문 선생님이랑 얘기할 때 이렇구나 요 원리만 알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냥 뭐 뒤통수 안 맞을 정도로만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안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이전에 혹시 뭐 써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디지털 교과서라고 있었거든요. 이 디지털 교과서가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왼쪽 여기 있는 부분이 디지털 교과서거든요. 요 마크 로고고요. 그 제가 있던 학교가 대구의 그 세천초등학교라는 곳이었는데 그 2017년, 18년, 19년 이렇게 연구학교랑 선도학교를 하면서부터 제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아까 그 인프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맨땅에 헤딩을 했는지 저는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는지 그 부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요걸 한번 보니까 그 정의가 이렇게 보니까 잠정적으로 이렇게 정의해 놓고 봤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일단 정합성이라고 있더라고요. 정합성. 교육 과정에 어느 정도 맞는지, 적절한지, 그리고 넓은 의미의 교수학습 자료, 이북이든 PDF든 동영상이든 뭐든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하면 온라인 교과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무서운 말이 있더라고요. 교사의 전문성에 기반한 만들어가는 교과서. 선생님 이제 퇴근도 못하고 교과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쓰시는 교사의 전문성에 기반한 만들어가는 교과서. 이게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라고 하는데 아직 저도 겪어보진 않아서 뭐가 정확하게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쉽게 한글에 있는 거를 하이퍼링크 걸어서 PPT 있는 거를 하이퍼링크 걸어서 그것도 온라인 교과서를 할 수 있는지 아마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은 다 학교 업무 담당자 아니면 그 학교 정보부장 선생님 아니신가요? 정보부장 선생님 반틈 아니면 학교 업무 담당자 혹시 그 전산실무 선생님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다 있으실 것 같아요. 다 담당자 맞으신 거죠? 업무 담당자, 업무를 좀 잘못 운 없이 이걸 맡으셨나요? 퇴근도 못 하시고, 디지털 교과서 이전의 걸 보시면, 이렇게 지금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다 학습 자료와 연계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직접 클릭을 해서 학생들이 수준별로 내 혼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의 장점인 거죠. 즉, 이런 학습 자료가 그대로 있고요. 그걸 클릭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것도 다 학생들이 다 할 수 있다. 즉, 학습자 중심에 있어서 지금 추구하는 그 온라인에서도 추구하는 수준별 개별화 교육에 어느 정도 적합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디지털 교과서가 좀 힘들었다. 이 좌절 OTA를 하게 되는 이 5가지가 뭐였냐? 제가 다른 선생님도 물론 좌절했겠지만 정보부장 선생님이랑 업무 담당자로서 마주하는 5가지 어려움. 제가 적었는데요. 아마 지금 느끼시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 측면.
아, 나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는데. 두 번째, 아, 계정도 만들어야 돼. 세 번째, 이것도 다운로드 해야 돼. 회원가입해야 돼. 아, 학생들 태블릿 하나도 몰라. 선생님, 학생들이 조금만 익히면 태블릿 선생님보다 더 잘하거든요. 얘들은 디지털 키즈라서. 네, 다섯 번째는 뭐 큰 문제 아닙니다. 회원가입. 이제 구글 계정이든 에듀넷에서 계정이든 그냥 누구든지 학생 계정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이제 해결되었고요. 다운로드, 웹 디지털 교과서 나오면서 이 문제도 다 해결됐어요. 나머지 남아있는 게 이 두 개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개의 부분도 옛날보다는 엄청 좋아졌습니다. 왜냐? 지금 보급되는 기기 자체가 이미 교육부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걸 알고 들어올 때 계정도 넣어주고 와이파이도 한번 잡아서 주거든요. 와이파이 한번 잡아 있으면 딴 데 갔다가 다시 와도 다시 잡히잖아요. 네, 지금 저는 대구에 있으니까 대구에 보급되는 기기 상태는 와이파이도 잡혀 있는 상태로 그 다음에 기본 계정, 구글 계정도 하나 임의로 만들어서 들어갑니다. 네, 강현아 선생님, 저도 전문성이 하나도 없고 맨땅에 헤딩했는데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 카메라, 네, 네, 선생님 요거 카메라 활성화도 같이 해달라고 하시네요. 네네, 아랫부분에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혹시나 내용이 많이 가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아, 제가 아니고 학교 선생님들 말씀하시고, 네. 선생님 카메라도 한번 활성화해서 참여해 주시면, 퇴근길에 차에서 들어요. 네. 네.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대구에서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기기는, 선생님 그 요청을 한번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와이파이도 잡혀 있는 상태로, 계정도 구글에 들어가 있는 상태로, 네. 계정도 만들어진 상태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거의 바로 쓰면 될 정도로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참 다행이죠. 네. 그러면 학교망을 보시면 선생님에 따라서 혹시 요걸 처음 그냥 인터넷만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제가 한번 어떤 게 차이가 있는지 한번 말씀드리면요. 먼저 학교망은 크게 네 개. 물론 요 부분은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네. 교직원이 업무와 관련된 작업을 하기 위한 업무 포털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학생망인데요. 교육 활동이나 학생들 인터넷 사용을 위해 사용하는 네트워크입니다. 공문에서 업무망과 학생망을 분리해서 물리적 분리해라 뭐 그런 거 본 적 있으시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학교 컴퓨터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무선망은요. 그 AP, 천장에 달려있는 그 단말을 연결해서 무선 인터넷을 서비스하기 위한 네트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인터넷 전화, CCTV 이런 게 기타망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요. 선생님 혹시 학교 컴퓨터실에서 업무관리 시스템 접속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접속되던가요, 선생님? 네, 접속은 되죠. EVPN 해야 됩니다. 네, 망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 컴퓨터실에서 많이 하려면 EVPN을 해서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망이 다르다는 거, 그거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 꼽히는 선이 연결되는 그 부분만 제가 나타낸 것이거든요. 학교망 구성도를 한번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업무망, 학생망, 무선망, 기타망이 스위치에 연결돼서 UTM이라는 통합 보안 장비에 연결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걸 모아서 시도교육청 인터넷으로 해서 나가는 거죠. 네, 그럼 요 무선망은 끝에 가다 보면 당연히 무선 AP가 달려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그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 보시면 무선 단말기가 연결된 와이파이, 즉 AP가 천장에 달려 있고요. 그러면 AP가 연결된 게 PoE 스위치라는 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PoE 스위치, 다른 스위치들이 다 모여서 L3라는 스위치에 연결되고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UTM, 통합 보안 장비에 또 연결된 인터넷을 사용하도록 하는 거죠. 네,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아까랑 똑같은 그림인데요. 요걸 왜 보여드렸냐면 요게 제가 있는 대구랑 몇몇 곳과 다른 곳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대구는 이렇게 해서 개별적으로 관제 시스템이 되어 있다면 14개, 14개 시도 교육청에서는 통합 관제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랑 제주랑 세종은 별도의 인증 서버랑 데이터베이스 AP 컨트롤러가 있는
별도의 개별 관제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내부망에 랜, 학내망 영역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외에 스쿨랜 영역에서 WAN, 외부망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냥 요 정도만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다. 네, 요 원리로 되어 있다면 알고 계시면 됐고, 더 구체적으로는 굳이 선생님이 더 구체적으로 아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선생님께서 혹시 나 이거 처음 듣는다 이러면 이거는 그 시도교육청에서 없는 겁니다. 근데 대구는 무선 인증 서버라는 게 있거든요. 무선 인증, 아까 별도로 돼 있으니까. 그러면 요 무선 인증 서버가 대체 뭐냐면, 한마디로 우리 학교에서 쓰는 무선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직접 만들어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 지금 대구에 몇 분 계신 것 같은데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무선 와이파이 아이디랑 비번을 만들어서 기계에 넣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처음 듣는다. 그러면 그분들은 아마 시도교육청에서 와이파이 아이디랑 패스워드가 공문이나 따로 별도로 왔을 겁니다. 네, 아마 정보부장 쌤한테 인수인계 받거나 그게 있을 거예요. 네, 아마 고개 끄덕이시는 분이 있는 거 보니까 아마 그렇게 왔을 겁니다. 네. 그러면 대구에서는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이 부분을 한번 보시면요. 똑같이 그냥 이름이랑 아이디, 비밀번호를 그냥 넣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우리 회원할 때 넣는 것처럼 무선 와이파이 아이디랑 비번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 저희 할 때는 업무 포털 아이디를 선생님께 받아서 업무 포털 드렸어요. 비밀번호. 왜냐면 그냥 똑같이 하고. 그 이제 만들 수도 있으니까 학생별로 주거나 아니면 기기별로 넣거나 아니면 학급별로 한 개, 전체 학교에서 한 개, 이렇게 쓸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와이파이 무선 인증 서버는 그냥 통과, 패스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이디랑 비번이 맞기만 맞으면 인터넷이 연결되는 거예요. A랑 B랑 똑같이 들어가 있어도 상관없는 거죠. 네, 물론 로그 기록이 남는 거는 똑같은 남겠지만 원칙은 기기별로 있는 게 맞습니다. 학교에서 대체로 다 쓰는 경우도 있고 학교에서 알아서 선택해서 많이 쓰시더라고요. 요즘은 G 스위트 계정을 많이 쓰시니까 요거랑 동일하게 생성해서 혹시 만들 수 있다면 동일하게 생성해서 똑같이 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밑에 예비로 학급별로 발급 가능 요건 뭐냐면 와이파이를 넣어서 쓰고 있다가 혹시 학생들이 요거를 없애거나 해서 안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때 또 정보부장 쌤 찾아서 와이파이 아이디 비번 하나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여분으로 담임 선생님한테 요거 하나를 알려드리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이 그거 갖고 계시다가 안 됐을 경우에는 다른 걸로 하게. 네,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접속하는 방법은 아마 시도교육청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뭐 우리 카페나 집에서 접속할 때는 우리 그냥 비밀번호만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네, 와이파이 어떤 SSID를 찾아서 비밀번호만 넣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네, 뭐 교육청에 따라 다르지만 숨겨진 네트워크를 쓰는 데도 있습니다. 네. 대구는 뭐 PAP 방식, 그 다음에 2단계 인증은 GTC, 인증서는 사용 안 함, 그 다음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해보면요. 2개를 입력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이디와 패스워드. 근데 학생들은 여기 패스워드를 넣을 때 패스워드 안 넣고 익명 아이디 이런 데 넣거든요. 안 된다고. 그런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혹시 시도별로 이 부분은 다르니까 이거는 네,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구는 2단계로, 아마 대체로 다 2단계를 선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선택에 문제가 생깁니다. 네, 와이파이 학교에 다 알려주시나요? 학생들에게?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와이파이 어떻게 입력하는지 다 알고 있나요? 아마 대체로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데는 알려준다. 어떤 곳은 알려주지 않는다. 이미 입력돼 있으니까. 학생들이 다 알고 있나요, 선생님? 와이파이 아이디랑 패스워드? 어떻게 쓰시나요? 다 알고 있나요? 어떻게 유출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선생님 제 거 튕겼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아이디, 패스워드 뭐 너 이러면서 저절로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특히 여기 교장 교감 선생님이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교장 교감 선생님은 알려주지 않는다를 원하십니다. 대체로 학생들이 어딘가에 짱 박혀서 와이파이 이용해서 게임하거나 아니면 네, 뭐 다른 목적으로 쓸까봐 네, 교육용 목적이 아니라 다른 걸로 쓸까봐 교장 교감 선생님은 대체로 알려주지 않는 걸 원하세요. 근데 쓰려고 하다 보면 이걸
알려주는 방법, 알려줄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BYOD라고 해서 우리 기계가 1인 1기기가 아니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기기를 다 못 줄 경우에 선생님 제 휴대폰 꺼내서 해도 돼요? 돼. 그런데 와이파이 아이디랑 비번을 입력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서 알려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수업은 하려면 알려줄 수밖에 없고 관리자 입장에서는 네, 이렇게 알려주지 않기를 원한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알려주고 주기적으로 한 번씩 바꾸더라고요. 주기적으로 한 번씩. 네,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요거는 선택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것보다 알려주고 학생들이 선택해서 엉뚱한 데 쓰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맞는 방법이 아닌가. 네. 불 때문에 뭐 산불 난다고 해서 불을 안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적절히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니까 그게 바로 여기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쓰기 전에, 저는 이제 쓰기 전에 원래 우리 수업 제일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야 오늘 바로 수업한다 국어책 몇 쪽 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발표는 어떻게 하세요? 학급 뭐 우리 반 규칙은 뭐 이렇게 같이 정해볼까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학급 세우기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거기에 스마트 기기도 사용 규칙을 같이 세워보는 거죠. 어떨 때 쓰면 좋겠다. 그래서 농담으로 말씀드리지만 학생들이 스마트 기기를 쓸 때 내가 잘못하면 내가 실수해서 못 쓰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짜 벌벌 떨도록 해줘야 됩니다. 네. 야, 이거 누가 잘못 썼으니까 내가 스마트 기기 다 집어넣어. 이제 못 쓴다. 이렇게 계속 학생들한테 훈련이 필요한 거죠. 밑에 이용 활동은 스마트 기기 이용 서약서를 자기가 스스로 작성하고 얼굴 인증으로 직접 자기 사진 찍어서 이렇게 넣은 그런 활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학기 초에 이런 활동을 저는 해본 겁니다. 마찬가지로 스마트 기기로 학생들이 그림이나 이런 걸 많이 그립니다. 초등학생들. 그래서 다짐 서약을 포함해서 배경화면 만들 때 요거 한번 만들어 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활동과 연계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디지털 리터러시를 기르도록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시 넘어와서 스위치. 네. 제목에 보시면 불 켜는 거 말고 어떻게 보면 불 켜는 것처럼 이제 그 리소스를 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리소스를 주고받기 위해 사용하는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무선망을 예로 들면 아까 UTM 통합 보안 장비에서 무선망 라인을 아까 스위치에 연결해서 AP로 연결할 때 사용 그 중간 역할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L2, L3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L2, L3가 있다. 네, 아마 요런 게 어디 전산신문 선생님 아실 텐데 학교에 그 렉이나 이렇게 딱 모여 있는 데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딱 스위치가 딱 들어가 있을 거예요. 네,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저희 학교에 있는 AP 기기입니다. 저희 학교에 있는. 제가 요게 왜 안 되지 해서 제가 요걸 떼봤거든요. 네, 제가 천장에 있는 거를 이렇게 떼보니까 여기 위에 이렇게 지금 요만큼 공간 띄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네, 발열 때문에 천장에 약간 띄어져서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딱 붙어 있더라고요. 저희 학교 거는 다 산 거였는데. 네,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빨간색 동그라미는 어떤 역할일지 네, 말씀해 주셔도 됐고 네, 채팅으로 남겨주셔도 됩니다. 빨간색 동그라미 뭐 하는 곳일까요? 정말 쉽습니다, 선생님. 이 전자장비라는 걸 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전원입니다. 우리 무슨 어떤 장비 할 때 충전할 때 저렇게 띄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는 PoE 방식이기 때문에 얘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전원은 누구한테 들어오느냐? 요 랜 케이블을 통해서 전원이 들어옵니다. 요게 PoE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PoE가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얘가 전원이 공급 안 받고 얘가 있으려면 천장에 멀티탭 해가지고 이렇게 전원 다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천장에 요 랜 케이블만 있다면 PoE 방식으로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얘 전원은 필요 없다. 얘 하나만 달랑 꼽혀 있을 겁니다. 그 학교에 있는 동그란 삼성 거든 요 네모난 거든 한번 보시면 다 요 방식을 하고 있어요. 네. 그 네트워크 연결 기능 그리고 전원 공급 기능 요 두 개를 같이 해서 PoE 스위치를 쓰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또 학교에서 괜히 뜯어보셨다가 또 다시 끼우기 힘드시거든요. 네. 굳이 안 뜯어보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돼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동그란 거는 막 말려서 이렇게 뒤에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혹시나 PoE 안 될 때 인젝터 요거를 이용해서
그 네트워크 연결은 가능하나 PoE 기능을 지원하지 않으면 요 인젝터를 이용해서 쓸 수도 있다. 그런데 요 대체로 다 지원이 될 거예요. 근데 지원이 안 되면 얘를 모든 반마다 얘를 다 쓰는 건 오히려 더 불합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있다. 네, PoE 인젝터를 사용해서 혹시나 내가 쓸 때 요걸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L3 스위치가 나오는데요. 아까 그 L2 PoE 스위치를 다 모아서 여기 L3로 이제 L3를 통해서 UTM에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L2랑 L3랑 무슨 차이냐면 그냥 L2는 기기 자체에 고유 넘버링이 있다면 L3는 IP 주소로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우리 학교에서 컴퓨터 쓸 때 반별로 IP가 딱 들어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L3 스위치도 IP를 통해서 대신 여기 보시다시피 서버가 필요하지만 이걸 가지고 L3는 이제 서버에 넘겨주기 전에 L3는 이제 그거를 모아주는 역할을 한다. L2를 다 모아서 PoE 스위치를 다 모아서 이제 서버 역할을 수행한다. 요게 L3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에 따라 이게 다르거든요. 어떤 데는 L2까지 끝나는 데도 있고 옛날 학교는 L3가 없는 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학교마다 다른데 대체로 아까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걸 봐주는 업체가 와서 뭐 어떤 이런 거를 얘기하실 때 요게 뭐고 요게 알고 계시면 아마 선생님들이 그 사람이랑 얘기하기가 조금 더 편하시지 않을까. 네. 그러면 요거는 대체로 다 아시거든요. 네, 2.4G이고 5G. 선생님 휴대폰에서도 네, 5G 요금제로 해서 5G 휴대폰 요새 다 거의 다 5G 폰을 쓰실 것 같아요. LTE가 아니고. 마찬가지로 5G가 더 빠르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얘는 각각의 장점이 있습니다. 즉 5G는요. 속도에서 장점이 있어요. 속도에서. 그 공간에서 5G로 잡히면 겁나 빠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넓은 범위를 커버하지는 못한다. 넓은 범위를 커버하지 못한다. 다만 2.4G는 그냥 보통의 5G가 아니고 보통 와이파이는 넓은 범위까지 나온다. 넓은 범위까지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벽을 통과했을 때 와이파이가 벽을 통과하면 얘는 두 줄이 나오지만 얘는 한 줄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교실 네, 선생님 혹시 네, 윤건영 선생님 네, 손 흔든 게 뭐 질문 때문에 그러신가요? 아닌가요? 네. 네. 그러면 우리 반 안에 AP가 있다. 우리 반 교실 안에 AP가 있다. 당연히 5G로 잡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실에는 없고 우리 옆 교실에 있다. 아니면 우리 교실 말고 밑에나 위에 있다. 우리 윗교실에 있다. 그러면 2.4G로 잡는 게 더 나은 거죠. 네. 그다음에 요거는 제가 파견 오기 전에 근무했던 대구 세천초등학교에서 AP를 여기 하겠다고 구축도. 그다음에 우리가 새로 여기에 동그랗게 와이파이 된 거는 여기에 넣겠다라는 구축도거든요. 요걸 한번 보시면 모든 반마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반마다 넣고 싶은데 예산이 한정적이니까 몇 군데 못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는 40학급인데 17개 줄게. 너희가 알아서 선택해서 넣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모든 교실 일단 1, 2학년 제외하고 초등학교니까 1, 2학년 안 쓰니까 제외하고 3, 4, 5, 6을 넣는다. 그런데 3, 4, 5, 6 넣을 때 5, 6학년만 넣으면 3, 4는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배정을 하되 반별로 띄엄띄엄 넣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동시에 쓰면 물론 두 교실이 동시에 쓰면 기기수가 많아서 안 잡히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만약 우리 반 옆 교실에 AP가 있으면 2.4G로도 잡아서 쓸 수 있게. 그래서 띄엄띄엄 배치를 했거든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여기에서 예산이 더 내려와서 아니면 우리 학교 예산으로 구축할 때 여기에 그 사이사이에 다시 넣도록. 네, 그렇게 저희는 이제 생각해서 이렇게 넣었거든요. 뭐 물론 교장교감 선생님이랑 이렇게 의논해서 이렇게 넣도록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그 전에 보니까 경기도에는 모든 교실에 이제 와이파이 다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대구도 지금 모든 교실에 곧 들어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예산을 집행 중이라고 네, 들었습니다. 아마 다른 시도도 네, 코로나 관련해서 그런지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계속 들어오는 걸로 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 교실에 AP가 있다면 5G로 혹시 옆반 위층이나 아래층 교실에 AP가 있다면 2.4G 이렇게
어떤 선생님이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습니다. 너 이번 수업할 때 무조건 창문 열어놓고 해라. 네, 창문 열어서 전파 그렇게 와서 그렇게라도 최대한 오게. 네, 그렇게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자, 학교에 아마 이렇게 동그란 거, 네모난 게 이렇게 박혀 있을 거예요. 왼쪽에 있는 게 아마 교실에서 보이는 AP입니다. 아, 혹시나 아까 네, 그 복도에 설치한 학교도 있거든요. 혹시 복도에 설치한 학교 있나요? 옛날 학교 중에 복도에 설치한 학교도 있어요. 복도에 놓고 A반, B반 다 쓴다고. 그런데 복도에 설치하면 교실에 설치하면 A반은 잘 쓰고 B반은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복도에 잘못 설치하면 이도저도 아니게 됩니다. 또 옮겨야 되는 거예요. A반도 못 쓰고 B반도 못 쓰고. 왜냐하면 창문을 닫거나 뭐 이렇게 하여튼 거리가 더 멀어지니까. 네. 그래서 복도에 설치하는 것만 최대한 네. 네. 하면 또 그래 요거 이렇게 옮겨 주세요 하면 되게 간단한 작업 같은데 학교에 들어온 업체들이 대체로 네, 하면 요 옮기는데 되게 예산이 또 많이 소요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복도는 네, 네, 제외하시는 게 좋겠다. 네. 왼쪽이 AP고요. 오른쪽이 가정에서 많이 쓰는 유무선 공유기입니다. 요새 이제 그 보안 지침이 바뀌면서 학교에서도 교실에 AP 대신에 유무선 공유기를 쓰는 학교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 업무망이랑 그게 물리적으로 구분돼 있을 때. 근데 어떤 데는 쓰고 안 되고 이렇게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두 개의 차이점을 먼저 보시면요. 아랫부분에 이 두 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아까 DHCP 서버가 아까 L3 스위치랑 연계되는 그거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랫부분에 그 고성능이고 고가다. 네. 그리고 사용자도 20명, 30명 정도 붙는다. 근데 유무선 공유기, 네, 기본적인 거, 네, 고사양 말고, 네, 요거는 일반 기능이고 중저가다. 네, 아마 보안에서도 여기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얘는 7, 8명 정도다. 근데 물론 그 고성능의 경우에는 유무선 공유기도 더 상위의 기능을 제공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MDM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 MDM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MDM? 네, 그럼 변주영 선생님 네, 손 들어주셨는데 아마 네네네 그 MDM 옛날에 들어왔던 장비 옛날에 들어온 태블릿 PC의 경우에는 MDM 라이센스가 있는 겁니다. 옛날에 2, 3년 전에 교육부에서 들어온 기기 MDM이 뭐냐면 여기 모바일 디바이스 매니지먼트 요거처럼 스마트 기기를 관리 제어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내가 스마트 기기를 예를 들어 선생님께서 삼성에 근무하신다. 기밀 보안부서에 근무하신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사진을 찍어서 유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거기 가면 카메라 기능이 안 되게 제어가 딱 되는 거예요. 어떤 기능을 막을 수 있는. 그래서 요 MDM 시스템이 기존에 들어왔던 네, 교육부에서 들어온 기기에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말 안 듣는 애 있다. 얘 카메라 못 쓰게, 얘 못 쓰게 딱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옛날에 들어왔을 때는 계정 자체가 없이 들어왔거든요. 그냥 완전 그 순수한 기계에 단순히 앱만 몇 개 딱 깔려서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MDM 시스템을 통해서 이 앱 설치에 명령을 내리면 그 순수한 기계에 앱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앱 설치를 MDM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 거죠. 네, 그래서 단말 분실되면 요걸 찾을 수 있게 이런 것도 해주고 유해 어플리케이션 차단도 하고 콘텐츠 배포 어플리케이션 설치 이런 걸 할 수 있게 했는데 요게 기기별로 라이센스가 있어서 지금 들어오는 기계는 요게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혹시나 MDM을 알고 계신다면 옛날에 들어온 기계에 아마 관리자가 남아있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요거 보시면 어떻게 연계되어 있냐면 우리 스마트폰이든 기기가 별도의 시리얼 번호, 네, 그리고 단말 정보 이렇게 있거든요. 맥 어드레스라는 거를 기기 고유의 단말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서버에 등록돼 있어요. 그래서 요게 몇 번이고 요게 몇 번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딱 가지고 1번 기기 카메라 제어 이렇게 해서 선생님께서 명령을 딱 내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기능보다는 옛날엔 대체로 앱 설치, 여기에 뭐 패들렛이라는 앱을 설치해줘. 그럼 그거 명령이나 그 백그라운드에서 작업되게 이렇게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휴대폰에 있는 것처럼 휴대폰 살 때 오늘 정책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떤 이슈, 정책을 통해서 앱을 배포하고 컨텐츠를 설치하고 제어를 할 수 있게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MDM이라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요게 단말기당 라이센스가 비싸서 지금
들어오는 기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한번 시도교육청에서 확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시도교육청에서 이 MDM이랑 관련 안내가 없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아마 그런 게 아예 없이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스마트 기기를 가지고 수업을 하실 때, 네, 과연 어떻게 활용하실지 요 기능인데요. 학생들이 내 기계를 다 가지고 있고 내한테 배정된 기계가 한 개씩 계속 있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기기가 부족해서 모든 별로. 세 번째는 너무 부족해서 선생님 혼자 또는 선생님 혼자 PC를 쓰거나 태블릿을 쓰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거든요. 과연 근데 선생님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제일 선호하는 유형은 1번, 2번, 3번 중에 무엇이라고 생각되세요? 네, 당연히 1번입니다. 네, 모든 별로 한 개씩 주면 내가 하겠다고 서로 싸우고 막 그렇거든요. 선생님 혼자 하면 학생들은 또 자기들도 만지고 싶고 그런 게 있습니다. 네, 학생들이 제일 선호하는 건 당연히 1번이고 1번 형태가 제일 저희가 수업하기에도 원활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선생님 혼자 수업하시는 요 장면을 보시면 선생님이 여기에 지금 보통 하는 것처럼 여기에 어떤 자료를 보여줘야지 온라인 자료를 여기에서 딱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선생님이 딱 해서 동영상을 보여주고 온라인 자료를 링크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학생들은 그걸 보고 학습지 또는 서책형 교과서를 활용해서 같이 하는 거죠. 근데 요거 그러니까 꼭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요게 제일 좋다고 생각되지만 활동 형태에 따라서 이런 내용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개념을 가르쳐 주거나 할 때는 요게 더 원활할 수도 있겠죠. 학생 활동이 아닌 경우에는. 네. 두 번째는 모든 별로 한 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때는 어떻게 쓰냐면 여기 지금 과학 실험하는 것처럼 과학 실험 결과를 학생들이 한 개를 가지고 보고 정리하고 이럴 때 그리고 토의 토론에서 그 결과를 정리할 때도 한 기계로 정리하거나 할 때 그러면 요걸 할 때는 그 모든 별 프로젝트나 요걸 할 때는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당연히 역할이 정해지겠죠. 모든 역할이. 그러면 분명히 학생들이 나는 내가 요번에 태블릿 PC를 조작할게. 내가 만질게. 다 원하거든요. 그래서 뭐 순차적으로 돌아가든지 역할을 딱 정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요. 제일 선호하는 학생들이 자기 기계를 갖고 할 때. 학생들이 사회 같은 거 조사할 때 나도 조사해오고 다 조사해오고 그거를 수업할 때 같이 보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 보이는 시작 퀴즈처럼 학생들이 자기가 알게 된 것을 스스로 평가해 볼 때 이 개인 프로젝트나 문제풀이 정리할 때 학생들이 개인별로 갖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교과서, 그리고 컨텐츠 활용 교과서, 그리고 디지털 교과서든 교과서면 같이 보는 게 아니라 내 건 내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프라가 무조건 학생들이 한 개씩 갖고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어디 핀란드 거기처럼 학생들이 딱 입학했을 때 자, 이거 네가 6년 동안 쓸 기계다. 먼저 딱 주고 6년 때 딱 받아서 이제 할 수 있도록 하면 그게 제일 좋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아니면 1, 2학년은 안 쓰더라도 3학년 되면 자기 걸 딱 받고 6학년 때 반납하게. 네. 근데 이제 학교 사정상 학생들이 다 부러뜨리고 고장 분실의 위험이 있으니까 매년마다 바꾸고 하지만 아마 그런 식으로 아마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자기 기계를 잘 관리한다는 측면 하에서 물론 학생들이 받으면 자기 거니까 더 잘 관리를 하겠죠. 네. 그래서 학생 스스로 학습 활동하고 이럴 때는 네, 1인 1기기 그리고 교육부에서 추구하는 수준별 그리고 개별화 교육을 할 때는 1인 1기기가 꼭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미러링이라고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요거 많이 돌아다니는 거 보셨을 거예요. 네, 요거 예. 요 이미지 이렇게 만든 거 네, 옛날에 제가 만들었는데 네. 요거 뭐냐면 여기 있는 화면을 TV나 빔이나 그 전자칠판에 똑같이 보여주는 거거든요. 선생님 이미 지금 교실에 미러링이 돼 있어요. 유선으로. 즉 선생님 PC가 선을 연결해서 벽을 타고 뒤쪽에 TV로 해가지고 연결이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유선 미러링입니다. 선으로 되어 있죠. 또는 무선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갤럭시 탭이나 이런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든 아니면 뭐 애플 TV 이걸 이용하든 내 화면을 똑같이 내가 조작하면서 움직이면서도 볼 수 있게 이런 게 미러링 기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선도 있고 무선도 있고 네,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기도 한다. 왜 우리 휴대폰 삼성 갤럭시 폰 이용해서 딱 연결하면 삼성 덱스로 연결해서 그대로 쓸 수 있게 그것도 일종의 미러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크롬캐스트도 있고 애플 TV
네, 그렇게 해주는 미러링을 해주는 네, 기기나 네,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일 힘든 거는요. 학생 수와 기기 수의 불균형이거든요. 근데 이 원인은 당연히 예산의 부족입니다. 네, 예산의 부족입니다. 네, 이 탭이나 이런 건 다 고가고 스마트 기기는 다 고가이기 때문에 자, 지금 저희 제가 근무하던 학교에서 네, 요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 상태가 지금 한 1대2 정도니까 기별로 요거 1대2 정도니까 꽤 높은 비율이거든요. 2명당 한 개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지금 학교에서 모든 1인 1기기가 완성된 학교가 지금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국립과 사립 빼고는 아직 잘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옛날 기기랑 요걸 다 합해서 288대였고 학생들은 거의 600명 정도였거든요. 네. 그럼 풍암고 윤형열 선생님은 1인 1기기인가요, 학교가? 네네. 제가 잘못 봤군요. 네네. 그렇게 된 학교는 거의 잘 없을 거예요. 네. 이만큼 아직도 계속 이제 기기가 보충돼야 되지 않나 네, 생각이 되고 기기가 보충되면 결국 기기 노후화된 건 또 교체를 해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네, 저랑 동학년 한 쌤도 여기 계시는데 네, 여기에 한 반은 1인 1기기를 주는 거예요. 한 반은. 나머지 반은 모든 별 1기기를 쓰도록 이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물론 와이파이는 요 반도 있고 와이파이도 요 반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하다가 나 1인 1기기 수업을 해야 된다. 이때는 5학년 1반에서 빌려라. 그러니까 학년에서 알아서 빌려서 쓰라. 이렇게도 이렇게 해봤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이게 선생님 다른 게 쓰시는 분도 있는 선생님 입장에서 보시면 우리 반에 있는 1기기를 개선하시 반에 있으면 얘들아 패드 꺼내서 지금 하자 내적 피세 이렇게 하면 금방 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수업하다가 옆반에서 또 빌리러 가거나 미리 그 전에 빌려야 되고 그래서 모든 하거나 잘 빌리는 일이 그만큼 좀 드물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전산 실무 선생님한테 매번 빌리러 가기 힘드니까 학년에서 뭐 1인 1기기 쓰는 반이 두세 반 있으니까 여기서 빌리세요. 이렇게 의도했지만 실제로 선생님들이 잘 안 빌리게 되는 그런 게 있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떤 반은 옆반에서 빌렸으니까 그나마 좀 쓰기 편했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계셨거든요. 네, 그 다음은 아마 스마트실을 구축하는 학교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한 교실, 네, 빈 교실에 똑같이 컴퓨터처럼 스마트 기기를 두루 넣어놓고 네, 아침에 꺼내놓고 네, 퇴근할 때 다시 네, 빼고 네,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걸 하려면 그 학교의 전산신문 선생님이 이걸 또 좀 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학교의 전산신문 선생님이 스마트실에 아침에 출근하시면 좀 꺼내주시고 그리고 퇴근할 때는 다시 빼고 이렇게 그리고 충전한 다음에 다시 또 넣어놓고 이렇게 하셔야 되니까 지금 컴퓨터실 가는 건 마찬가지로 스마트실에서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선생님들에게 제일 편리한 곳은 또 교실이거든요. 초등학교 선생님에게.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님에서는 스마트실에 있는 거 요거 그냥 빌려서 우리 반에서 쓰고 다시 갖다 놓을게요.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저도 여러 가지 방법을 구축해 도입해보고 했는데 1인 1기기 요렇게 해서 해보고 이렇게 해봤는데 그래도 선생님들이 제일 원하는 건 자기 반에 있는 걸 제일 원하신다 아무래도 네 이런 방법도 있으니 한번 해보시라고 일단 안내는 네,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요게 저희가 배경화면 네 바탕화면을 이렇게 배경화면을 만든 거거든요. 실제로 보시면 그 기본 배경화면을 써도 됩니다. 근데 학생들이 막 바꿔놓고 그래요. 그래서 학생들이 태블릿에 번호 1번, 2번, 3번 이렇게도 있지만 여기 딱 자기 배경화면에 5학년 5반 1번 거, 2번 거 이렇게 적어 놓도록 했고 요거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어떻게 했냐면 요걸 만들어서 구글 드라이브 올려놓고 자기 번호 다운받아서 배경화면으로 설정하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기기 사용 문구, 네, 요 기기 사용 문구를 넣어서 요 조심하세요. 이런 걸 이제 넣도록 했습니다. 물론 아까처럼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바탕화면을 너희가 직접 그림으로 만들어도 돼. 네, 이렇게 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게. 그리고 아랫부분에 보시면 왜 화면을 계속 옆으로 넘기게 되니까 우리 반에서, 우리 학교에서 자주 쓰는 기능을 아랫부분에 딱딱딱딱 배치해 놓는 거예요. 네, 그렇게 딱 만든 다음에 이 화면을 고정시켜 줄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웹DT나 패들렛이라는 앱 또는 구글 드라이브나 이런 거를 바탕화면에 여기 딱딱 고정시켜 놓도록 우리 반의 화면은 항상 이걸로 유지하도록 이렇게 약속을 정하는 거죠.
네. 그리고 선생님께서 컴퓨터 배경화면 계속 정리하시잖아요. 주기적으로. 막 다 나와 있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날 아침에는 자기 거 깔끔하게 다시 정리하는 시간이야. 네, 이렇게 해서 네, 정리하도록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반 다른 반 같이 쓰면 우리 반 폴더 자기 반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왜 그 컴퓨터 시간에 D 드라이브에 자기 이름 넣어서 넣어 놓잖아요. 마찬가지로 자기가 썼는 건 여기 딱 보관할 수 있도록. 물론 이렇게 해도 되고 계정을 바꿔서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학생들이 계정 바꾸는 걸 자유자재로 했을 때 네,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제 태블릿 PC를 내한테 내가 익숙하도록 화면을 구성하는 거죠. 화면 꺼짐 시간은 10분으로 하세요. 그다음에 홈 화면을 다 만든 다음에는 잠금을 설정해서 못 바꾸게 하세요. 이렇게. 학생들이 쓰다 보면 아마 막 화면 자기 맘대로 바꿔놓고 막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학교에 아마 요거 같이 보급되는 데도 있고 이미 있으신 학교도 있을 것 같아요. 스마트 기기 충전함인데 요 동기화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선택해서 뭐 쓰셔도 되는데 동기화되는 거는 어떤 거는 잘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잘 알아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전용 가방 또는 뭐 S펜 담는 액세서리함도 따로 해서 구입하시는 학교도 있습니다. 물론 바퀴가 있으면 아까처럼 우리 반에서 다른 반으로 빌려주거나 할 때 이동식이 훨씬 편하겠죠. 네. 그런데 지금 그다음 보이는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거면 얘를 이제 이동하기가 어려우니까 하나하나씩 또 다 담아야 되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그 소인수 학급이나 학교 사정을 보시고 이렇게 뭐 가로로 긴 거 여러 가지가 아마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옆 학교에도 한번 물어보시고 그걸 선택하셔서 구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소인수 학급의 경우에는 요 10개 보관용 요 세로형입니다. 네, 세로형. 그리고 태블릿 PC가 앞으로 계속 더 들어오니까 반별로 이렇게 들어간다를 생각해서 네, 구입을 한번 네, 장기적으로 보고 구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바탕화면에도 아까 들어갔지만 여기 1, 2, 3, 4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넘버링이. 그래야지 이제 우리 반 아니고 다른 반 걸 빌려도 내 출석번호에 맞게 계속 쓰니까요. 근데 학생들이 쓸 때 나는 1번인데 그 다음 날은 11번 걸 쓰고 딴 걸 쓰고 이렇게 하면 계속 자기 자료가 바뀌니까 항상 원하는 그 지정된 번호를 계속 쓰게 하는 게 좋습니다. 돌렸을 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우리 학급 1인 인력을 정하지 않습니까? 정할 때 저는 스마트 비서라고 해서 1인 인력을 얘들 정하는 거 좋습니다. 물론 선생님이 하셔도 됩니다. 선생님이 일일이 다 받아서 제대로 되는 거 확인하고 다 꽂고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번호 라벨링 후 자기 번호의 기기를 사용하고 역할의 스마트 기기 관리. 얘들이 비서라서 얘들 4명이서 모든 별로 확인해서 수량을 확인합니다. 확인해서 이렇게 하니까 학생들이 자기들 걸 자기가 관리하니까 분실의 위험도 그만큼 적고 저는 다 되고 나서 다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저는 그 절차만 거치면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계정을 만드는 방법에 옛날에는 그냥 옛날에 제가 순수한 기기 그대로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계정 자체가 아예 그런 어떻게 쓰라는 교육청의 지시나 공문도 없었고 그냥 기기를 주니까 써보라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계정이 있어야지 뭘 설치하고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계정을 그냥 구글 계정 만들 수 있으니까 임의로 계정 만들어서 막 쓰고 그랬습니다. 옛날에. 물론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근데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 이제 시교육청에서도 G 스위트 구글 계정을 만들 수 있으니까 저희가 일괄 계정을 만들 수 있으니까 학생별로 계정을 만들어서 자기 계정에 딱 쓸 수 있도록 아니면 기기별로 계정을 만들어 쓰면 나중에 혹시나 이게 바뀔 때 계속해서 이 계정으로 쓰면 되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나 요걸 쓸 때 혹시 정보부장 쌤이 바뀌면 요거 다시 인수인계 네,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계정을 이렇게 옛날에는 한 개의 계정으로 그냥 같이 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A, B, C, D 4개의 계정이지만 가 계정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죠. 4개의 기기에. 반대로 계정별로 기기에 계정별로 이렇게 넣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른쪽이 더 편하고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한 개의 계정으로 쓰면 선생님께서 아마 구글 계정 딴데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번호 3개 중에 맞는 거 고르세요.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안이 강화돼서 구글 계정 계속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하거든요. 그리고 로그아웃이 되면 재로그인을 또 하라고 할 때 또 그때 되면 자기가 계정을 모르니까 선생님 일반 선생님들은 계정을 모르시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일정 기간 또 사용하지 않은 방학 같은 경우에는 또 자동으로 튕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기별로 계정을 해서 관리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기별로 할 수도 있고 학급별로 할 수도 있고 네, 그렇게 네, 생각을 하시면 그다음에 이제 기타 액세서리는 혹시나 구입하신다면 요 키보드 요 있으면 문서 작업이 좀 더 편하니까요. 유선 하셔도 되고 블루투스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기종에 따라서 터치펜을 S펜 별도 구입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S펜 같은 거 네, 터치펜이 있으면 좋고 그다음에 학생들 자료가 혹시나 이제 용량이 더 커질 수도 있으니까 최소 32기가 정도 들어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그다음에 아마 케이스 같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케이스 이제 아마 여기 키보드랑 같이 돼 있는 케이스도 있을 겁니다. 그걸 사셔도 되고, 네. 그 다음에 아까 미러링 말씀드렸는데 스마트 TV가 아닐 경우에 미러링 기기를 네, 같이 구입하셔서 네, 사용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나오는 여기 참고 자료는요, 선생님. 혹시나 이렇게 해서 지금 기기를 다 학번별로 배부를 하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아니면 들어와서 그 배부 예정이실 것 같기도 하거든요. 나중에, 나중에 참고하셔서 요거 수업하실 때 이걸 수업하셔서 선생님이 다 정리하시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제가 우리 정리할 때 이렇게 해달라고 보내드리고 정리해서 확인하고 받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선생님이 다 정리하기 힘드시니까. 이거 1대 300인데요. 선생님 혼자 정리해야 되는데 기계는 300대나 다 정리해야 된다. 한 대당 10분으로 잡으면 3,000분이나 되거든요. 네, 며칠이나 해야 됩니까? 맞죠? 자, 먼저 첫 번째 거는 네, 배경화면. 네, 배경화면을 원래대로 가지고 오기. 학생들이 그 하면 자기 마음대로 배경화면을 막 바꾸거든요. 그래서 다음 연도로 넘길 때 원래대로 깔끔하게 해서 가지고 오기. 네, 요거를 네, 의미하는 거고요. 아까처럼 배경화면을 만드셨으면 이거에서 바꾸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학생들이 하다 보면 물론 교육용 앱만 이렇게 설치하셔야 되는데 학생들이 쓰다 보면 여기 있는 SNS나 게임 앱이나 이런 게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무슨 창체 활동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임의로 설치한 수업용이 아닌 것은 다 깔끔하게 삭제한 다음에 반납해 주세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방법이 여기 앱 오래 누르기 설치 삭제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찾은 후 앱 제거 이렇게 하라고 제가 이렇게 네, 안내해 드리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은 학생들이 아까 분명히 계정에 있어서 자기 계정을 그냥 막 넣어놓고 이렇게 그냥 막 반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후에 이 기기를 쓰는 사람이 막 다른 사람 계정 섞이고 이렇게 되니까 계정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계정을 삭제한 후 반납해라.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 만든 계정이나 교육부에서 제공한 요거 2개 빼고는 다 삭제한 다음에 반납하세요. 원래 우리 선생님 크롬 쓰시면 계정이 정말 강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쓰고 나서 항상 로그아웃 하거나 삭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학습 자료가 있으니까 갤러리에 사진이나 이런 동영상 이런 거 필요 없는 거는 다 삭제한 후 반납하세요. 그리고 백업 뭐 알아서 하셔도 된다. 네. 구글 드라이브 올리든지 그거는 네, 선택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혹시 S펜 이렇게 결합 모델일 경우에 S펜 결속되어 있는지 S펜 결합된 상태로 반납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요거 했거든요. 네. 선생님 요거 저작권에 걸릴까 봐 제가 파워포인트로 따라서 그렸습니다. 네. 혹시나 네. 화살표 따로 해서 네. 네. 지금까지 네, 제가 이렇게 아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네, 안내해 드린 것 같은데 네,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까요? 네, 질문 있으시면 네, 질문 네, 채팅창 주셔도 되고 네, 대화로 네, 직접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너무 초보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요. 아, 네. 한 번만 더 네, 말씀해 주십시오. 그냥 저 궁금해서 그런데요. 저희 애기가 초등학교에서 이제 학교에서 태블릿 PC를 대여해서 쓰더라고요. 예, 근데 보니까 이제 뭐 되게 제한이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유튜브 같은 것도 못 보게 되고,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 그 뭐 MDM 그거와 관련돼서 이 기기를 관리하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네, 제 생각에 그거 MDM으로 아마 제어해서 못 쓰게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아니면 그 G 스위트에서도 이렇게 앱 뭐 안 되게 그렇게 해놓을 수도 있거든요. 아마 그런 절차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특정한 앱을 그러니까 뭔가 관리자가 의도한 그런 앱만 골라가지고 이렇게 탁탁탁 못 쓰게 이렇게 비활성화 시킬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MDM이 있으면 요것만 허용.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요것만 허용 또는 요거는 어, 제외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아마 설정돼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음,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혹시나 선생님, 네, 또 질문 있으시면 남겨주셔서 좋고요. 혹시나 선생님 PPT 필요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네. 여기 제 메모장에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메모장이랑 제 모습 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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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정리할게요. 네, 선생님. 네. 네, 선생님 여기 크롬에서 요거 붙여넣기 하셔서 하면 제가 PPT랑 요 PDF로 변환해서 제가 다 다운로드 받으실 게 구글 드라이브에 해놨습니다. 네, 원래 다 채팅창에 좀 PPT 좀 공유 가능하냐고 물으시던데, 네, 안 물으시네요. 네, 이전 시간에도 안 물으시더니, 네, PPT, 선생님, PPT 채팅창에, 네, 선생님 잠시만요. 네, 요거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고, 네, 잠시만요. 채팅창에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기계가 두 개라서 약간 다있는데 네. 네, 선생님 지금 채팅창에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채팅창에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혹시나 참고하셔서 네, 요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PDF가 먼저 올라가고 있고요. 네. 네. 도움이 좀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기가 더 어려워서 워낙 이 부분에 저도 발표를 드리면서 과연 어디까지 설명을 드려야 되나, 교사가 어디까지 알아야 되나 항상 고민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네, 네, 참고하셔서 학교 상황에 맞게 네,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저 좀 크게 해주세요. 이제 네, 끝인사고 마칠게요. 네. 네. 그러면 네, 이제 네, 혹시나 질문 있으신 분은 네, 남아 계셔도 좋고요. 네, 이만 네, 짧은 시간 동안 네, 제가 최대한 많은 걸 알려드리려고 노력했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지금 PPT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선생님. 네, PPT가 용량이 커서 느려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제 올라갔을 거예요. 네, 네, 네. 네, 이제 올라갔죠? 네, 올라갔습니다. 네. 아니면 아까 거기 사이트에서 네, 제가 요 사이트도 같이 적어 드릴게요. 네. 네, 여기 네, 요 사이트 복사해서 네, 크롬에 붙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만 네, 선생님 네. 그러면 선생님 요 끝인사하고 네, 나가실 분은 네, 지금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실 분은 나가셔도 됩니다, 선생님. 네. 언능 퇴근, 네, 네, 칼퇴는 아니지만 언능 퇴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학생용 와이파이 아이디와 비번은 네, 전익진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학생용 아이디랑 비번은 전부 다 할 수 있는데 저는 학교에서 할 때 반별로 발급해 줬고요. 반별로 발급해 줬고 교사는 개별로 줬습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다 하는 게 원칙인데 왜냐하면 학생들이 혹시 엉뚱한 사이트나 이렇게 하면 그게 로그 파일이 남아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걸로 접속해서 남아 있다고. 그래서 혹시나 누가 뭘 잘못했을 때 그걸 잡아내려면 네, 그게 남아 있어야 되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5G만 따로 보이고요. 5G가 없으면 2.4입니다. 네. 네. 와이파이 비번 똑같이 하면, 아니면 똑같이 하면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아까 무선 인증 서버 말씀드렸듯이 얘는 네. 그냥 그대로 이 패스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A 기계가 통과하고 B 기계가 통과했다는 의미지 똑같이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원래 원칙은 다 다르게 하는 게 맞죠. 네. 네, 최상규 선생님. 네, 학교에서 요새 구글 계정으로 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구글 관리 콘솔에서 앱 제어랑 계정 관리, 네네, 그거, 네. 아닙니다. 네. MDM은, 네, 혹시 MDM이 학교에 있으면 한번 써보셔도 되는데, 굳이 지금 없으면 이거를 구축하는 것도 다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기계 300대면 맥 어드레스를 다 등록해서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 안 하셨으면 그냥 기존으로 그대로 가셔도 됩니다. 아니면 조금씩 뭐 구축하셔도 되고 라이센스가 있는지 먼저 한번 알아보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라이센스가 있다면, 네네. 네, 질문이 네, 많으시네요. 네, 네, 네네네. 그 구글 관리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그 이제 저는 학교에서 이제 구글 도메인 따가지고 학생들별로 개별 계정을 다 만들어 둔 상태고 이제 태블릿이 이제 올 예정인데요. 이제 이제 구글 클래스룸 가지고 구글 도구를 가지고 이제 수업에 많이 써보려고 이제 시도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태블릿 문제가 학생들이 개별 계정 갖고 있을 때 한 학생이 이걸 쓰고 나면은 이게 자동 로그인이 안 되고 그냥 계속 로그인된 상태잖아요. 이거를 그 애들이 쓸 때마다 로그아웃을 시키는 이제 그런 안내를 해가지고 하게 하지 않는 한 이제 이게 계정 전환이 안 되고 계속 남아 있더라고요. 혹시나 이제 관리 프로그램에서 뭐 어떤 라이센스를 추가로 얻듯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관리 편한 방법이 혹시 있는지 좀 아,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네, 네, 그 부분은 저도 네, 그러니까 구글이 워낙 개정이 강력해서, 네, 네네. 워낙 개정이 강력해서 한 번 접속하면 계속 그게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계정을 네네네. 삭제해 주시는 방법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네, 제가 알기로는 계정 삭제할 네네네. 때마다 그 방법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애들한테 그거를 네네. 네네. 아니면 그 혹시 왜 그 GEG라고 해. 그 구글 클래스룸 그 구글 모임 있지 않습니까? 거기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가면 있거든요. 네, 네네. 거기 한번 문의 한번 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거기 알겠습니다. 가서 이게 자주 들어가서 보긴 하는데 그 계정을 막 그 계정을 할 때마다 바꾸는 이런 거는 그 크롬북에서는 되거든요. 왜 크롬북에서는 크롬 네네. 기반이니까 그게 되는데 태블릿에서는 이게 계속 저장이 돼 있어서 되는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말씀해 주신 게 뭐라 하셨죠? 구글 그 물어보는 데가? 페이스북 GG, 이런 네, 네, GEG요? GG,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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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소리는 못 듣죠. 들을 수 있어요? 제 이걸로 들어야 되죠. 네, 맞습니다. 네, 유수근 선생님 네, 그거 맞습니다. 네, 네. 여기 가시면 뭐 선생님들이 어떻게 써봤다 이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네, 어, 지금 최, 네, 최상민 선생님은 네, 이거 그 학교에서 태블릿 쓰니까 엄청 좋다는 말씀이시죠. 네, 학생들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쓸만하고 그리고 선생님 수업도 조금 더 다양하고 선생님이 알면 알수록 좀 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진짜. 네. 어,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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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술이 어쩔 수 없이 학교에서 네, 해야 되더라고요. 네, 재상 선생님. 네. 학생들이 이걸 했다고 네가 물어내 이렇게 하기는 정말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최대한 조심해서 써. 이거 네 거랑 마찬가지야. 이렇게 해라 하는데도 학생들이 자기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대여라고 생각하니까 학생들이 그래서 그런지 진짜 자기 것처럼 생각해서 집에 있는 건 그렇게 안 쓸 것 같은데 진짜 학교에 있는 거는 조금 그런 면이 약간 있긴 있습니다. 그 학생들마다 다르긴 다른데요. 그 제가 대구 세천초에서 할 때는 그런 학생은 별로 많이 없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학생은 많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거에 따라 아마 컨텐츠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많이 호소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네. 예. 실제로 그 웹 디지털 교과서도 한번 뭐 써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되게 잘 돼 있거든요. 학생들을 이제 집에서 하거나 아니면 온라인 수업 할 때도 교과서 그대로 펴서 되니까. 네. 액정. 네. 액정은 어떻게, 액정이 제일 돈 많이 드는 부분이라서, 네. 네. 진짜 선생님, 네. 맴짓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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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학교에 뭐 혹시 수립이나 이런 항목이 정보부 예산에 다른 항목이 있으면 네, 모르겠는데, 아니면 혹시 그 무슨 수립 기간이 좀 남아 있나요?
네. 저희 이게 영상에 녹화에 남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있을 때 전산 실무 선생님께서 삼성 디지털 프라자 서비스 센터 가서 뭐 이거 좀 따지고 왜 안 되냐 이렇게 따지니까 무상으로 수리해 준 적도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알뜰살뜰하고 대단하시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혹시나 삼성 서비스 센터 가서 네, 네, 선생님이 또 선생님이 가지 마시고 전산 실무 선생님 가셔서 네, 이거 왜 안 되냐고 네 한번 네 혹시나 갑질 신고 당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괜히 네 저희 언론이 무서운 세상이라서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아, 그 G 스위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최상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계정을 쉽게. 네. 네네. 혹시 구글 G 스위트로 구글 계정 쉽게 만드는 방법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그 와이파이 그거는 아마 일괄 그거밖에 없을 겁니다. 네. 와이파이는 일괄로 만드는 방법이 없을 겁니다. 아마 하나하나 일괄 입력이 없고 하나하나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구글로 만드시는 게 훨씬 편하실 것 같고요. 그 구글 관리자에 가시면 이 사용자 일괄 업데이트 기능이 있고요. 일괄로 올릴 수 있습니다. 그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네네 일괄로 네 맞습니다. 네. 네, 다른 선생님도 대답해 주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제가 대답 드리지 않아도 다른 분들이 다 해주셔서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혹시 또 질문 사항 있으실까요, 선생님? 네. 아, 그러면 네, 혹시나 질문 사항이나 더 추가적인 내용 있으시면 제 메일 주소 거기 파워포인트 끝부분에 있거든요. 혹시나 네, 문의 주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네, 최대한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네, 혹시 질문 사항 없으시면 네, 이만 마쳐도 되겠습니까, 선생님? 네. 네, 변주영 선생님께서 네, 일괄 업데이트 방법 네, 사진까지 보내주셨네요. 네. 네, 요거 참고하셔서 네, 한번 해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일괄로 네. 요거 올리실 때 엑셀로 작업하면 안 되니까 아마 딴 걸로 하셔야 될 거예요. 네.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네. 한번 네, 그 설명이나 그게 아마 남아 있을 겁니다. 네. 거기 유튜브나 보시면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네, 혹시나 네,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제 메일로 주시면 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빨리 네, 선생님 오늘 네, 늦은 시간까지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럼 이만 마쳐도 될까요, 선생님? 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빨리 칼퇴하십시오. 네. 칼퇴. 네.